안녕하십니까. 무한한 돈의 전쟁, 무한돈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일본 자민당 본부 상황판에 찍힌 저 숫자가 보이십니까? 과반수인 233 석도, 절대 안정 다수인 261 석도 아닙니다. 무려 300석을 넘겼습니다. 이 숫자가 단순히 옆 나라 여당이 선거에서 이겼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만 합니다. 저 숫자는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알고 있었던 조용하고 늙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사망했음을 알리는 부고장이자 거대한 욕망을 품은 새로운 제국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30년, 활력을 잃은 노인 국가, 변하지 않는 아날로그 사회,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던 이 오래된 상식들이 이번 총선 한 방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조차 해내지 못했던 단독 개헌 가능 의석, 이 괴물 같은 숫자를 만들어낸 주인공은 바로 일본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 있습니다. 보통 보수 정당의 압승이라고 하면 노년층의 몰표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출구조사 데이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카이치 총리를 그 자리에 올려놓은 1등 공신은 60대, 70대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의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대 남성 유권자의 지지율이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그녀를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하기로 유명했던 일본의 젊은 세대가 왜 가장 강력한 우파 성향을 가진 60대 여성 정치인에게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일종의 다카이치 신드롬입니다. 일본의 청년들은 지금 지쳐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이고 중국은 군사적으로 일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기존의 정치는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록 음악을 즐기고 오토바이를 타며 중국과 한국을 향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는 다카이치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일본을 다시 강하게 만들겠다. 더 이상 사과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 자극적인 슬로건이 패배주의에 젖어있던 일본 청년들의 억눌린 자존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마치 아이돌 팬덤처럼 번져나간 이 열기가 300석이라는 전무후무한 의석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을 뜯어 고칠 수 있는 절대 반지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손댈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평화헌법 구조입니다.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받게 하고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입니다. 방위비는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될 것이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안보 문제보다 당장 우리의 지갑을 위협하는 더 크고 직접적인 공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은 정치적인 이슈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그녀가 주무르게 될 돈입니다. 그녀는 아베노믹스를 뛰어넘는 이른바 사네노믹스를 예고했습니다. 윤정일을 돌려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고 재정을 쏟아부어 일본 경제를 강제로 부양하겠다는 이 위험한 도박. 과연 일본 경제는 부활할까요? 아니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지옥불로 떨어질까요? 그리고 엔화의 가치가 요동칠 때 우리 한국의 수출 기업들과 여러분의 자산은 과연 안전할까요? 예, 지금부터 다카이치 정권이 준비하고 있는 100조 원짜리 도박의 실체와 그 뒤에 숨겨진 엔화의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카이치 총리가 쥔 300석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일본 정치 시스템에서 의석수의 3분의 2, 즉 개헌 발의선을 단독으로 넘겼다는 것은 사실상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가 출발했다는 뜻입니다. 야당의 반대,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눈치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이 지난 30년간 꿈꿔왔던 강한 일본의 청사진을 거침없이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타깃은 바로 일본을 80년 동안 옭아매고 있던 평화헌법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으며 교정원을 부인한다는 헌법 구조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 압승으로 이 조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명기하고 적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헌법에 박아 넣겠다는 것이
다카이치 총리의 오랜 신념이자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거대한 움직임 뒤에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직전 이례적으로 다카이치 총리를 공개 지지하며 그녀는 일본을 위대하게 만들 인물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이 스스로 무장하고 방위비를 늘리는 것은 환영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와 다카이치의 일본을 다시 위대하게가 만나는 지점. 아니 바로 이곳에서 미일 군사동맹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적인 위협보다 더 당장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것은 경제 전쟁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내건 경제 공약, 이른바 사네노믹스의 핵심은 무제한 돈 풀기입니다. 그녀는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을 끝장내기 위해 국채를 찍어내고 재정 지출을 극대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문제는 엔화입니다. 이미 엔화 가치는 달러당 150엔에서 160엔을 넘나드는 역사적 저점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돈을 더 푼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의 전문가들은 엔화 가치가 통제 불능 상태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기업을 위해 엔저가 좋다라고 말하지만 수입 물가가 폭등해 서민 경제가 파탄날 수 있는 나쁜 엔저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최저 현상은 우리 대한민국 수출 기업들에게는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일본 제품과 경쟁하는 우리 자동차, 철강, 소재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본 국채 금리입니다. 일본이 빚을 내어 돈을 쓴다면 국채 금리는 뛸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을 바꾸는 발작 버튼과도 같습니다. 일본에 투자된 막대한 자금이 본국으로 회수되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은 또 한 번의 거대한 충격에 휩싸일 것입니다. 다카이치 정권은 지금 100조 원이 넘는 나랏빚을 담보로 국가의 운명을 건 도박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공한다면 일본은 부활하겠지만 실패한다면 그 후폭풍은 일본 열도를 넘어 현해탄 건너 우리 경제까지 덮칠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이 쥐고 있는 히든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과 나를 세우면서 역설적으로 한국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외교적 딜레마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경랑에 휩싸인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생존 전략과 다카이치 정권이 한국에게 보낸 은밀한 시그널에 대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카이치 총리는 대표적인 강성 보수이자 대중국 매파로 불립니다. 그녀는 이미 대만 유사에 일본이 개입하겠다는 발언으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그녀가 절대 권력을 쥐게 된 이상 중일 관계는 역대 최악의 강대 강국면으로 치달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인 기회가 발생합니다. 일본이 중국과 각을 세우면 쓸수록 그들의 뒤를 받쳐줄 파트너가 절실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이 보통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다음으로 손을 잡아야 할 상대는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우리에게 보낸 은밀하지만 강력한 시그널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한일 정상회담 당시 록 음악 마니아인 그녀가 직접 드럼 스틱을 잡고 비틀즈의 곡과 함께 방탄소년단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연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단순한 팬심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고도의 외교적 제스처입니다. 과거사는 잊고 미래와 문화로 연결되자는 메시지를 드럼 비트에 실어 보낸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정상회담 일정 중 이례적으로 백제와 고구려의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호류지를 함께 방문했습니다. 혐한이나 역사 부정으로 일관하던 기존 우익 정치인들과는 결이 다른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인정하겠다는 확실한 의사표시인 셈입니다. 실제로 양국은 과거사의 가장 아픈 손가락 중 하나인 사도 광산 문제에 있어서도 강제징용 피해자 유해의 DNA 감정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과거라는 족쇄를 풀고
미래라는 이익을 선택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결국 지금의 형국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거대한 캐스팅 보트를 쥐어주었습니다. 미중일이라는 거대한 고래들의 싸움터에서 한국은 그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균형추 역할을 하며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엔화의 공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과 엔화 변동성은 우리 수출 기업의 채산성을 위협하고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군사적 부상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실리를 챙기는 냉철하고 정교한 투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 총선의 결과가 가져올 거대한 나비 효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300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수, 헌법 개정, 그리고 100조 원의 경제 도박. 일본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파도는 이미 현해탄을 건너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휩쓸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파도의 흐름을 읽고 그 위에 올라타 새로운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언제나 가장 큰 기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무한한 돈의 전쟁, 무한돈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 바로 여러분의 계좌와 직결된 돈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정권의 출범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미중 갈등의 격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베팅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위험 신호는 바로 중국의 보복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자극할 경우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미 중국 상무부는 히토류를 포함한 중요 광물의 대일 수출 통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첨단 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무기이지만 동시에 같은 공급망을 공유하는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도 치명적인 유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중국과 멀어지고 안보 불안이 커질수록 반사이익을 얻는 섹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K방산입니다.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고 방위비를 늘리면 동북아시아 전체의 군비 경쟁에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주변국들이 앞다퉈 무기를 사들일 때 세계 최고 수준의 가성비와 납기 능력을 갖춘 한국 방산 기업들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카이치의 강한 일본이 역설적으로 한국 방산의 슈퍼사이클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선업입니다.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면서 LNG 선박과 해상 플랜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조선업은 이미 경쟁력을 잃었고 중국은 기술 신뢰도가 낮습니다. 결국 일본과 서방 세계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 조선소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엔화 이야기로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현재 150엔에서 160엔 사이를 오가는 엔화. 다카이치 총리가 돈을 풀면 엔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60엔은 일본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일본 정부도 바보가 아닙니다. 엔화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 시장에 개입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엔화 투매보다는 변동성을 이용한 분할, 매수 전략이나 일본의 우량 자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2026년 2월 일본의 선택은 우리에게 경고장인 동시에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일본을 비난만 할 것인가, 아니면 냉철하게 그들의 변화를 이용해 우리의 국익과 개인의 부를 축적할 것인가.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상식이 오늘의 족쇄가 되는 시대입니다. 부디 오늘 전해드린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다가오는 거대한 부의 이동에 올라타는 나침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한한 돈의 전쟁, 무한돈전은 앞으로도 대중매체가 알려주지 않는 시장의 이면을 집요하게 파헤쳐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다카이치 산의 압승, 그리고 일본의 우경화는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턱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을 두고 갈라파고스라 비웃고 변하지 않는 나라라고 무시해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8일 일본은 그 비웃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왔습니다. 300석이라는 압도적인 힘을 등에 업고 멈춰있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재앙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위협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특이점, 싱귤러리티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로는 예측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한일 관계가 열린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는 힘이 없어 휘둘렸지만 2026년에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일본이 갖지 못한 세계 최고의 반도체가 있고 그들이 부러워하는 배터리 기술이 있으며 전 세계를 매료시킨 문화의 힘이 있습니다. 다카이치의 강한 일본이 부상할수록 그 옆에 있는 강한 한국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의 파도가 거세질수록 우리라는 닻은 더욱 견고하게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어떤 감정이 피어오르십니까? 불안함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향한 설렘입니까? 분명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자는 도태되고 변화를 이용하는 자는 불을 거머쥔다는 사실입니다. 다카이치 정권이 쏘아 올린 100조 원짜리 머니게임. 그 승자가 과연 누가 될지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고 다가오는 격변의 시대에 든든한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무한돈전은 앞으로도 일본의 개헌 움직임, 엔화의 향방, 그리고 이에 따른 한국 경제의 시나리오를 누구보다 빠르고 날카롭게 분석하여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무한한 돈의 전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대한민국을 깨어있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